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사건 희생자 유해 29구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식별률이 최대 3배가량 높은 유전자 감식법이 도입되면서 4.3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4.3 희생자 유해 발굴. 4년간 제주공항 등 8곳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40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92구뿐. 국비 지원이 끊긴 데다 처음 유해 발굴 당시에는 유전자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국비 12억 원이 확보돼 4.3 유해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29구의 유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검사 비용은 10배 가까이 높지만 기존보다 식별률이 3배 가까이 높은 유전자 감식법이 도입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시료에서 좀 더 좋은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척관계가 먼 사람들, 2천을 넘어서 3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신원 확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유가족 체열 대상을 직계가족에서 사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사촌까지도 그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열을 확대해서 가족을 최대한 찾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발굴된 모든 4.3 희생자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으로 체열 대상까지 확대되면 신원 확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도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작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제주시 오라동 월정사 인근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 65살 김모 씨가 벌목한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나무가 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최근 5년 동안 29명에 이릅니다. 삼다수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기계의 이상 작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자동 모드 상태에서 기계를 수리하다 고장이 수리되자 기계가 저절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0일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페트병 생산 기계를 점검하던 35살 김모 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수십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 인근의 대규모 리조트 공사 현장. 건물에 골조를 올리는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0여 명. 석 달이나 임금이 밀렸습니다.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뭐 현금 서비스든 또 뭐 대출을 내든 그렇게 다 지금 생활을 이제 지금 해오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또 조속히 해결이 돼야 또 다른 데도 또 일하는 데도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공사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은 장비 대여비 12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측은 시공사에서 공사 비용의 20%를 유보금으로 책정하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고 공사가 2달 이상 지연돼 임금 지급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국 업체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도록 지불 동의서 써줬고 너무 날씨 변화 때문에 뭐 현장이 뭐 이렇게 따박따박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손실도 보고 관리적인 측면이 좀 소홀해지고. 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건설업 체불임금은 30억 원으로 임금 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이뤄진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제주 테크노파크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의혹 등 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감사위도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천만 원대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문 딜러까지 고용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한 7층짜리 건물. 술집 간판인에 걸린 7층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2개나 있고 카드와 먹다 남은 음료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수십여 명이 이곳 사설 도박장을 덮친 건 그제 새벽. 일하는 동생이 편의점 갔다가 잡혀가지고 문 뜯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열어가지고. 현장에서 붙잡힌 도박범만 20여 명. 판돈 2천만 원을 걸고 카드로 하는 이른바 시카고 홀덤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한 이들은 조직폭력배들로 전문 딜러까지 고용해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0여 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제주 시내에서 또 다른 사설 도박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자녀들을 객지에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에겐 하루하루가 극심한 외로움의 연속입니다.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를 맞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홀몸 노인들을 친구로 맺어주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8살 여방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남매가 모두 객지에 나가 살다 보니 가끔씩 찾아와도 그때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은 이제 두려움이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뭐가 털컥 하면은 아이고 누가 왔나 싶고 해가 있으면 우리 집은 누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미소운 마음이 들어요. 아흔을 눈앞에 둔 박순열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종일 TV 보기. 8년 전 유일한 동반자였던 할아버지를 잃은 뒤 찾아온 극심한 상실감 때문입니다. 슬픈 마음도 들고 생각하다 보면 뭐 나도 몰래 눈물이 철을 흐를 때도 많고 그래요. 잠은 안 오고 텔레비만 주고 나서나 텔레비만 켜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할머니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마련한 홀몸 노인 친구 맺기 사업으로 이웃에서 같은 아픔을 겪는 동변상련의 짝꿍이 생긴 겁니다.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이틀에 한 번씩 방문이나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 건강과 심리 상태를 기록하고 문제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지고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어디가 털어놓고 할 얘기를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얘기도 하고. 아이고 든든하고 좋죠. 그러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내가 몸이 안 좋고 다리가 아프고 하니까 저 친구가 와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커플이 된 홀몸 노인들은 영동군 5개 마을 25쌍. 더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매달 약간의 활동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짝수날 홀수날이기 때문에 15회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달에 15,000원 정도 이제 15,000원씩 두 분 넣어드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분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읍내 나가서. 영동 보건소는 시범 운영을 거쳐 홀몸 노인 친구 맺기 사업을 100쌍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후에 북서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모두 그치겠고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에 그쳐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 13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재 기온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현재 14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해서 낮 기온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 윗세오름 4도, 성판악은 9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5도에서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모레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일주도로 용흥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38살 김모 여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커브길을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고액의 대출 알바를 하라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김모 여인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대출 알바를 하면 원금을 갚아주고 수천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20대 여성 19명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5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가축 분뇨를 불법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신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돼지 500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가축 분뇨 2,200여 톤을 양돈장 인근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가 뇌물 청탁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제주도가 사업 취소를 결정했는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 행위와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가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즉각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도의원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어제 오후 열린 제36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부 지역 주민들의 생업도로인 비자림로가 교통량 증가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어제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정례회를 개회하고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정치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한 뒤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당장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외국 기관의 자문 내용을 고의 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용역 과정에 외국 전문기관 자문회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